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희철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진행할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삼성중공 다니다가 이제 직업군인으로 이제 특전사 중사로 전역을 했고 이라크 파병 갔다 오고 을지대 남아서 금융권에서 이제 12년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에 5년은 감사실장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AI생명에서 이제 정규 SM으로 근무를 하다가 현대홈쇼핑 보험방송 하는 곳에 이제 팀장으로 있다가 현재 이제 인카금융서비스 여기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제6 사업단 안에. 일단 저는 보험요금은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예. 얼굴을 보면 다들 뭐 한 10년 이상 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실제로는 한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일 단장님은 여기 AI생명에서 제 바로 위에 사수였죠. 예, 그 저희 상위 관리자, 바로 직속 상위 관리자였고 조직을 분할해서 저랑 이제 두 개 팀으로 이제 있다가 이제 현대홈쇼핑으로 넘어가서 현재 인카금융서비스를 이렇게 인카금융서비스 내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계속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6 사업단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300명이 좀 넘어요. 2년 전에 한 20명대로 시작을 했었고 업적으로 한 500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첫 달에는 지금 현재 인원은 15배 늘어서 이제 300명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업적은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이제 2억 3천까지 찍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1억 2천 좀 넘게 찍었고요. 업적으로 보면은 뭐 제일 많이 찍었을 때를 비교를 하면 한 처음에 오픈했을 때보다는 한 40배까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0명 정도로 이제 원래 조직을 세팅을 해서 이제 여기 인카에 뿌리를 내렸었는데 지금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업단 안에서는 이제 조직이 제일 크긴 합니다. 그리고 분기 챔피언도 이제 6분기 연속 계속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연도대상도 저희 본부가 받았고 저는 개인 영업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조직 관리도 하면서 개인 영업은 2등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AP북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고객들 만나도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AP북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제 신입 때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고객을 만나서 1차 상담을 하고 나왔을 때 아,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지? 아, 내가 거기서 왜 얘기를 했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험 메뉴판을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는 이걸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단장님이 한번 들어보시더니 아, 요거 관리자들한테 한번 교육을 시켜달라 해서 관리자들 교육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이과자 교육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저는 한두 번 정도 계속 이 교육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이제 상품도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는 트렌드를 여기다 계속 담거든요. 이게 이제 참고로 한 2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근데 완전 신입, 뭐 자격증 없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자격증 다 있으시고 경력자분들 계시니까 그냥 기초적인 정보는 그냥 고객들한테 알려줄 만한 정보는 넘어가고 팀장님들께서 이제 활용하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좀 오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갔을 때 제가 서두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려요. 고객님 식당 가시면은 내가 메뉴판을 보고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님께 제가 이제 보험이 어떤 기능들이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중에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부분도 이제 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자료로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보험 메뉴판에는 이제 내용을 적었고요. 이제 상담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해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변경된 주소를 아직 안 바꿨는데 명함을 저는 이제 인카금융서비스에 이제 본부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상담 분야는 뭐 여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2022년도 작년 2월달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런 부분을 좀 강점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객들은 현대해상, 삼성화재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인카금융서비스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를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선거 절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회사가 한 40개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안 파는 상품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단일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원수사 그냥 직원이 아니고 저는 보험 대리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상품을 다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고객한테 이제 GA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AI생명에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여기 인카금융서비스에 있는지도 살짝 말씀드려요. 고객님 제가 만약에 AI생명에 근무를 하면서 AI생명에서 판매하는 상품만 고객한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타사랑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더 싼 게 있을 수도 있고 타사에 그리고 상품이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의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더 비용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상품을 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상품을 다 비교를 해서 고객님한테 최적의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 현재는 GA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고객님들한테 제일 가성비 좋은 상품을 제안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제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예. 현재 한 10개 정도 조직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방송 나갔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보셨죠? 여기 앞에서. 예. 자랑하려고 넣어놨어요. 고객한테.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 이름이거든요. 예. 간혹 또 다른 지점장님이나 팀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고객한테. 고객 관심 없을까요? 예. 자, 설계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가지고 내가 1월 달에 10명이 입사를 해요. 근데 내년 1월 달이 됐어요. 그럼 내 동기들이 몇 명 남아있을까요? 나를 포함해서. 30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30%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럼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담당 설계사가 1년 뒤에 퇴사를 하고 없으면 고객님 그 보험 계약에 대한 뭐 리뷰라든지 보험금 청구라든지 보장 내역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래서 잘하는 설계사를 만나야 된다. 오래 일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고객님께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가입하고 나서 장기간 잘 관리해 줄 것처럼 해가지고 가입했는데 몇 개월 뒤에 그만두고 1, 2년 뒤에 그만둬 버리면 고객님 담당자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 거 유지관리, 제가 가입시켜드린 고객님들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잘 시켜드리려고 열심히 했더니 이런 시상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혹시라도 뭐 계약을 그냥 이관시켜서 관리만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실제 필요한 게 있어서 계약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담당자로 되면은 고객님의 보유 계약에 대해서 장기간 잘 관리해드리고 사후 관리도 잘해드리겠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들 어필하는 여기 사진을 좀 넣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럼 고객이 좀 더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네, 내가 좀 잘하는 사람, 오래 일할 사람을 맡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전산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고객들이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설계사를 만나면은 얘가 과연 지 수수료 높은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 나한테 좋은 거보다는 지한테 좋은 거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하는 고객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거제를 하죠. 고객님, 저희 전산은 200억을 들여서 만든 전산인데요. 고객님 인적사항 간단하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담보, 얼마씩 필요한지 이렇게 항목별로 내가 담보를 세팅을 하고 엔터만 딱 누르면은 30초 만에 이렇게 보험료가 다 비교됩니다. 제일 저렴한 보험사가 28만 원, 제일 비싼 데가 이제 34만 원. 당연히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암담보를 제가 1억을 넣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일 비싼 데가 34만 원, 제일 저렴한 데가 28만 원 이렇게 해서 비교했을 때 올해 한 5만 3천 원씩 차이 나는데 보험 계약 보통 20년으로 평균 하잖아요. 제가 이거 20년으로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은 얼마죠? 60만 원. 10년이면은 600만 원. 20년 내니까 1,20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굳이 1,200만 원 더 주고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저한테 맡기시면은 제가 가성비 제일 좋은 데로 뽑아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객님, 이런 전산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전산이 이렇다는 거 살짝 말씀드리고, 제가 한 10명 정도 만나면은 설계사가 한 2명 정도는, 3명 정도는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냥 간헐적으로 연락 주고 보험금 청구해주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말씀드려요. 이제 저는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는 사실 고객들하고 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객님들한테. 저는 고객님들 사실 뭐 아플 때 혜택을 보려고, 다칠 때 혜택을 보려고 가입을 하신 건데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서 평상시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제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예약 잡아드리면서 장기간, 오랜 기간 건강하게 계속 사실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서비스를, 사후관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서울 소재 아니면 전국에 지금 현재 32개 병원이 우리 사업단에 연계되어 있어요. 그 병원을 제가 직접 연계를 했거든요. 그 자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오픈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업단방에 공유는 다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연령별로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 연령별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게 저희 인카 자료입니다. 정상이 녹색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정상 B, 경계, 그 다음에 노란색이 질환 의심, 빨간색이 유질환자. 이제 뭔가 질환에 대한 확정을 진단을 받는 거죠. 자, 20대는 거의 뭐 25%를 제외하고 경계를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건강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실제 건강검진 20대 가가지고 뭐 질병 확진 받거나 이럴 확률 별로 없잖아요. 최근에는 뭐 한 30대 되니까 고혈압, 당뇨도 많이 나오긴 하던데, 그죠? 근데 30대가 넘어갈수록 경계로 판정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유질환자도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40대, 50대가 되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3, 40대에 이때부터 건강검진을 잘 받아서 뭔가 질병이 발견되면은 조기에 빠른 치료를 해서 경증에서 빠른 치료를 해서 빨리 다시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린다. 자, 수도권에 32개 병원이 있습니다. 32개 병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병원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 이렇게 안내드리고, 그리고 왜 국가검진이 아닌 제가 해드리는 건강검진이 필요하냐. 국가검진은 진짜 가면은 청력검사, 시력검사, 흉부 엑스레이 정도, 소변검사, 피 뽑고 뭐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검사 하나요? 예, 몇 가지 안 해요. 국가검진 하면은. 근데 종합건강검진은 상복부 초음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수면 내시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골밀도 검사, 신전도 검사, 체성분 검사, 기본진료, 혈액검사 22종, 소변검사 17종. 요거를 이제 개인이 병원에 가서 받으려고 하면은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프로포폴 마약 해가지고 들어간 연예인들 많죠. 예, 이재용도 그랬고 유아인도 그랬고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검진을 받더라도 내가 수면 마취를 해서 내시경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합니다. 예, 저희는 5만 원 정도만 내시면 그 수면비만 내시면 이 40만 원짜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료로 예약을 잡아드리지만 수면비는 본인이 자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근데 개인이 진짜 가면 35만 원, 40만 원 합니다. 근데 우리랑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전국에 32개 병원이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 좀 샘플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팀장님 중에 갑상선암 의심이 돼가지고 혹이 나가지고 초음파를 받으러 갔습니다. 보통 그 갑상선 초음파 하나 받는데 7만 원, 8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상복부 초음파를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2개 하면 얼마죠? 그 초음파 가격만?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위수면 내시경에 초음파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이외에 추가로 그 검사를 좀 디테일하게 하는데도 5만 원 수면비만 내면 된다. 뭐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내가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금액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만약에 10만 원짜리 계약을 해요. 1년이면은 12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겠죠. 근데 그 중에 3, 40만 원은 건강검진에 원래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내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오히려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약간 이런 맹점으로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종합건강검진 좀 그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는데 좀 세부적인 게 있는데 검사 수가 120종이나 아니면 130종 되는 거.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보통 이게 뭐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도 해요. CT랑 뭐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요것도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 그 다음에 130만 원짜리 3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요거는 제가 마진을 남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고객님들의 이제 건강관리, 사후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예, 실제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예. 근데 제 와이프가 이제 건대 나와서 이제 계속 행정직원으로 건대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교직원 할인을 받아도 대학병원에서 한 10% 이렇게 15% 뭐 20%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해드리는 거는 거의 80% 가까이 할인된 금액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연락 오세요. 제가 어제만 해도 건강검진 5명을 예약해 줬습니다. 근데 이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APR 때 쓰는 내용은 아니고 팀장님들께 팁으로 드리는 거. 가만 고객 발굴. 뭘까요? 고객님 전화 옵니다. 고객님, 그렇게 소개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 건강검진 개인이 가려고 하면 비싸요. 그리고 지금 건강검진 시즌이라서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건강검진 안 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가실 분 있으면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같이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예약을 잡아줘요, 실제로. 그리고 그 소개받은 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핸드폰에. 저장하고 나서 안내문자 보내요. 원래 저희 고객님들만 해드리는 건데 지인분이라고 해서 제일 아끼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고객도 기분 좋겠죠. 너 나 신경 많이 써줬구나. 예, 제가 같이 예약을 잡아드렸습니다. 이후에 뭐 보험금 청구라든지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전화를 또 해요. 실제로 전화를 해서 기존 담당자가 이런 거 혹시 안 해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제 고객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가만 고객이 내 핸드폰에 들어오고 그 고객들 사이에서도 소개로 많이 나와서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개인으로도 보험 영업에서 2등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한 70, 80% 이상은 저는 소개 영업이에요. 예, 제가 DB를 안 쓰거든요, 거의. 이제 팀장님들한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좀 사서 써보고 괜찮으면 이제 그 업체랑 연결을 해서 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DB를 테스트로 쓰는 게 거의 조금 있고 그 이후에는 DB를 거의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8, 90% 정도는 소개 영업인데 이런 데서 소개가 좀 많이 나와요. 예. 고객 입장에서 좋잖아요. 건강검진 개인이 가려고 하면 3, 40만 원 줘야 되는데 저를 통해서 매년 2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잘 살리셔야 돼요. 예. 비슷한 내용에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이 자료를 교육 끝나고 나서 후기만 잘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톡으로 드릴 거예요. 예. PDF 말고 PPT 자료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 쓰시고요. 자료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저는 여기서 좀 오래된 내용은 뺍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또 반영을 해요.
예, 그래서 계속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조금 서두에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순서가 있어요. 회사 소개, 내 소개, 보험의 트렌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어떤 치료 기술이 많이 좋은 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지금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지, 왜 나한테 해야 되는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PT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다 설명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남자분들 사실 상담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안내드려요. 그리고 고객들도 여기 있는 거 100% 다 안내 안 드려요. 실비를 최근에 갈아타셨어요. 그럼 실비에 대한 얘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암보험을 비갱신용으로 한 2억 정도 가입을 해놓았어요. 그럼 암에 대한 것도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상황에 맞는, 나이대에 맞는 거를 이거를 편집을 해서 10대용, 20대용, 뭐 30대용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이 자료를 내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좀 순서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넘기면서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고객들이 괜찮은 정보는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다 가족, 뭐 이제 어머님들 보면은 친구들 방, 뭐 이제 뭐 동네 모임, 이렇게 해서 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모임. 그런데 자료를 올려요. 내가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상담을 너무 잘해주신다. 한번 만나봐서 상담 받아봐라. 그래서 이렇게 PT 한번 해주고 오면은 그다음부터 사진이나 이런 거 와요. 정권도 보내주시고, 실제로. 그래서 계약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는 상담할 때 뭔가 고객한테 상담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새로운 팀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팀장한테 보험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고객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저 대신 AP를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면 계약이 순조롭게 좀 나오죠. 예. 자, 건강검진 하면 이제 대장 내시경 했을 때 흔히 용종 제거, 선종 제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보험금 청구 시도 때도 없이 해주는데. 예. 지난주에도 2명 해드렸고요. 용종 제거. 조그만하게 잡티 같은 거 생긴다. 이거 폴립이잖아요. 그냥 제거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용종이나 선종은 좀 커진 거는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죠? 근데 용종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종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선종. 암뿌리라고 얘기 안 하세요? 응. 선종은 암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방치를 하면 암이 되는 거고, 암까지 방치를 하면 뭐가 되죠? 다른 데 전이가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수습이 좀 힘들죠. 예. 건강검진이 왜 필요하냐? 고객님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큰 질병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용종 같은 거 하나, 여기서 살짝 상품을 던지죠. 요즘에는 요런 용종 하나 제거해도 한 180만 원 이렇게 받게끔 한 개 담보에 설정해드린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드립니다. 예. 실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건강검진 주기가 짧아지고 검사 장비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질병들을 초기에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증에서 내가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요즘에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대장용종 유병자가 2014년도에 26만 명에서 2018년도 35만 명으로 많이 증가했죠. 그럼 지금은 한 40만 명이 넘어가겠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되는 확률이. 자, 하나 실제 예를 저는 예화를 많이 들어드려요. 교육할 때, 상담할 때. 저희 처남이 삼성 SDS 인사과의 과장으로 있는데, 뭐 술 담배를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전에는 건강검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권을 좀 주고 의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복지 혜택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작년 가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용종이 1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16개가 나오면 한 번에 제거가 안 됩니다. 출혈이 많아서. 그래서 한 반 정도 제거를 하고 한 몇 주 뒤에 다시 가서 또 반을 제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용종 발생하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고객님이 용종 제거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살짝 더 보죠. 난 모르겠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 보험금 청구한 적이 없는데, 고객님 제가 뒤에 가서 또 최근에 한 5년 이내, 한 10년 이내 병원 다녀오셨는데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될 거를 못 받은 게 있으면 제가 체크해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2차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미청구 보험권에 대해서 청구를 많이 해드린 적도 있고요. 실제로 제일 많이 받아들인 분은 1억 8천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받았냐? 휴유장애로. 예. 외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자, 보험을 이제 고객님 점검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5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험료는 저렴한지, 제가 작년 2월 달에 동양생명에다가 암보험을 가입했거든요. 작년 2월 달이면 유사암 한도가 많이 들어갈 때였어요. 그리고 원래 1대1로 들어가던 상품이 동양에서 한시적으로 유사암 한도를 팍 풀어버렸어요. 1대2로 가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가 유사암이 4천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일반암 진단비를 2천 넣으면 유사암은 4천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기존에 제가 표적이 없었어요. 표적까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한 4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DB손해보험 같은 데로 짜보니까 한 6만 원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5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런 예화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동양생명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보장인데 오히려 보장이 더 좋은데 보험료가 비싼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보험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료가 이제 저렴한지를 또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보장 금액은 적절한지,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1년, 2년 투병 생활한다고 했을 때 그 진단비를 받아서 내가 생계비도 대체를 해야 되고 생활비도 대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급여 치료라든지 이런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 자비로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고객님 혹시 지금 한 2년 정도 일을 안 하시고 그냥 치료에만 전념하신다 가정했을 때 소득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몇 천만 원의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한 2년 정도면 얼마 정도 비용이 필요하시겠어요? 물어봐요. 한 1억은 있어야 되겠는데 한 1억 5천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 한 2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고객님 진단비는 그렇게 준비하셨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준비 안 됐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자각하게끔 이렇게 내용을 뜯어줍니다. 그다음 보장기간은 충분한지,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어머님 보통 70세 만기로 끝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끝났고요. 저희 어머님이 47년생이고 장인어른도 47년생인데 장인어른은 올해 4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예, 치매로 한 10년 이상 고생하시다가. 예, 그런 분 말씀드리죠. 지금은 병원을 가도 자비 부담이 늘어날까봐, 자비 부담이 좀 많이 나올까봐 엄청 부담스러워 하신다, 걱정하신다. 뭔가 진단을 받아도 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실비밖에 없어서 걱정을 하신다. 그래서 보장기간이 요즘에는 100세 만기 대부분을 가입을 하시고, 생보사에서는 뭐 종신 만기로도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 이렇게 미리 살짝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갱신될 때마다 돈이 올라가면서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품을 가입한 게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급 제한에는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문제가 있어서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CI 보험이죠. 크리티컬 일리스,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봐드리겠다. 혹시 고객님 가입하신 상품 중에 CI라고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조회해보면 나와. 근데 불과 지난주에 제가 리모델링 해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8만 몇천 원짜리 하나생명에 CI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리모델링 해주고 어제 납입 중지했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이랑 그 다음에 해약환급금 예시표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이거 해지하면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한 600만 원 정도 됐는데 한 300 몇십만 원 받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 지인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 CI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에 문제가 있는 상품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야 된다. 근데 고객님 자동차 운전하세요, 팀장님? 혹시 엔진오일 직접 가세요? 뭐 배터리 직접 갈고 안 하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 전문가가 점검을 해서 고객님한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료. 우리나라에서 1살 이상부터 80세 이상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죽을 확률이죠. 보면 사망 원인, 그죠? 악성 신생물 당연히 1위죠, 거의 독보적으로. 안타깝게도 10살부터 40세까지 고의적인 자살, 학업이나 뭐 이런 취업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운수사고, 교통사고. 이걸 제외하고는 암이 1위예요. 그죠? 그리고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관련된 질환. 그래서 고객님 3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확률이 제일 많은 암, 심, 뇌. 그래서 보통 3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잘 준비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오십니다. 그리고 고객님,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유료 DB 만나잖아요. 유료 DB 이제 DB 사서 이제 상담을 나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고객님 원래 상담비 받고 진행합니다. 원래는. 근데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고객님께는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DB 사는 값이 원래 8만 원이고 그 DB 값은 들어간 거잖아요. 고객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객님이 낸 건 아니지만 내가 냈으니까 원래 상담비 받고 진행한다고 살짝 말씀드립니다. 자, 원인별 사망사 수를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암, 심, 뇌, 폐렴, 뇌혈관, 자살, 당뇨병, 간질환, 만성아기도뇨단, 치매, 고혈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자료에 치매가 9위거든요. 근데 19년도 자료에 보면 치매가 몇 위죠? 7위. 1년 만에 2단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18년도에 9위인데, 그리고 18년도 한참 이전 자료에는 12위, 뭐 하여튼 10위권 밖이었어요. 근데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9위까지 올라왔고 18년도 되니까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치매로 인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혹시 암보험 있어요, 팀장님? 암보험 있어요? 치매 보험은 있어요? 왜 없죠? 노후에 암보다 치매가 더 많이 걸리는데. 요런 컨셉. 그래서 치매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 특히 어머님들은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은 부성애는 모성애를 못 따라가요. 내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면은 내 새끼들이, 내 가족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보통 하시죠. 치매 없는 분들은 요즘에 치매보다는 제가급여로 쪽으로 좀 트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치매에 좋은 점이 또 있죠. 치매에 걸리면 종신토로 계속 생활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치매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뭐 80세 정도에 해지를 하면은 환급금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예, 뒤에 자료 또 있습니다. 자, 치매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몇 프로 증가했죠? 425%.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지는 않아서 주무시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입이라도 한번 열어주셔야 제가 뭐 소통하는 느낌이 나니까. 예. 자, 암 환자 수는 최근 10년간 몇 프로 증가했죠? 265%. 맞습니다. 암보다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너무 상식적이에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예전에는 걸리기 전에 먼저 죽었다고 하면은 늘어난 수명 기간 안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 뒤에 자료가 있는데 미리 살짝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녀 있으신 분, 한 초등학생 이하에 몇 살? 4살. 걔는 몇 살까지 살까요? 평균 120. 그 자료가 있어요, 실제. 어머님들이 80세, 9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60세 만기, 70세 만기로 계약을 했었죠. 예. 근데 60세 만기, 70세 만기, 요즘에 한갑자치 70세까지 안 하잖아요. 예. 그만큼 늘어난 수명 기간 안에 발병되는 게 많아졌다, 질병이. 특히나 치매나 암은.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암은 있는데 치매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준비하셔야 되겠죠. 살짝 들어보면은. 어머님이라면 더 자각을 하십니다. 예. 치매에 대한 준비 필요합니다. 저는 치매가 벌써 2개가 있어요, 보험이. 상품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끝물에 2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한 189%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80대 되니까. 168%인가? 한 170% 정도 나와요. 예. 주계약 1억 넣었어요. 그냥 사망보험금이랑 같이. 암치매 종신인데 무해지였습니다. 한 5천 내거든요. 나중에 한 1억 받더라고요. 해지를 해도. 치매 안 걸리고 암 안 걸리면은 해지해서 타 쓰면 됩니다. 근데 또 장점이 암 걸리고 치매 걸리잖아요. 그래도 사망보험금 20%를 또 나중에 또 추가로 줘요. 2천만 원. 그럼 제가 1억 2천을 받는 거죠. 해지를 해서 써도 되고, 진단비를 써도 되고, 노예 생활자금 써도 되고, 예,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 그런 상품들이 점점 없어진다. 예, 저는 끝물에 잡아서 좀 괜찮았고, 지금도 환급률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가족력을 저는 물어봤고, 자, 엄마, 아빠가 암 환자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폐암 환자였다 칠게요. 그러면 일반인에 비해서 7배나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흔히 그냥 암 진단비를 5천에서 1억 준비한다 칠게요. 그러면 가족력이 있는 데다가 본인이 좀 암에 대한 염려가 있어. 그럼 동일하게 5천에서 1억 짜실 건가요? 더 업셀링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예화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뭐 유방암 환자가 있다. 요거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 직장의 선배였는데, 이전 직장에.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유방암 환자였는데 완치되셔가지고 건강하세요. 예. 암 완치율이 지금 70%가 넘어가잖아요. 예전에 30%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근데 그분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많이 높겠죠. 할머니도 유방암이었고 자기 어머님도 유방암이었으니까. 그 선배는 MG 새마을금고에 원래 은행원이었어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저랑 같이 일을 했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방카슈랑스라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보험을 잘 가입을 했더라고요. 한 30만 원 내고 있는데 암 진단비가 4억이 나와요.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잖아요. 업계 누적이. 근데 지금도 누적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일부 회사들은. 제가 지난달에 제일 많이 가입시켜드린 분이 4억 5천 가입했습니다. 20대 중반. 어머님이 가입시켜 주셨어요. 일단 처음에 손보랑 생보랑 결합해서 한 2억 맞춰놓고, 동양이 3억까지 보니까 1억 더 추가로 넣고, 그 다음에 농협손해보험이 한도를 안 봐요. 그래서 1억 5천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4억 5천 나옵니다. 근데 애가 셋이거든요. 아버님 의사예요. 예. 애들이 다 4억 전후로 나와요. 예. 고등학생인 딸이 한 보험료 한 100만 원 초중반 나가고, 둘은 200만 원씩 나가고, 아버님이 한 600만 원 나가고, 자기 한 400만 원 나가요. 예. 소득이 한 9억 정도 되시니까 그게 많이 나가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거 여쭤보고, 가족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상담일지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상담일지가 지금 여긴 없는데, 나중에 자료 요청하시면 같이 보내드릴게요. 예. 거기 보면 이름부터 주민번호, 우리가 설계할 때 필요한 거랑, 그 다음에 고지 의무까지 다 한 장짜리에 넣어놓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다 메모를 하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예. 자, 대표적인 가족력 사례가 있죠. 누구죠?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가 공통점이죠? 돼지다.
셋 다 돼지잖아요. 예. 급성심근경색증을 죽었습니다, 둘 다. 그래도 얘도 지금 혈관 질환이 있을 거예요, 고도 비만으로. 예. 그리고 다리 쩔룩대고 이랬었죠. 최근에 좀 살이 약간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사들이 좀 말하기 두렵겠죠. 수령님 지금 돼지라서 살 빼야 됩니다. 얘기하면 목 잘릴 수도 있으니까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얘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족력까지 있으니까. 안젤리나 졸리,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보험회사에 일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외할머니가 난소암으로 45세 죽고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난소암으로 57세 돌아가시고, 이모가 유방암으로 61세 사망하시고. 가족력이 너무 있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87% 높고 난소암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50% 이상 높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 유방을 절제를 했죠. 난소도 드러내고 걸리기 전에 선제 조치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오바스럽지 않나? 예, 그냥 그에 대한 준비랑 건강검진만 주기적으로 잘 받으면 되는데, 그죠? 예. 제가 앞에 좀 빼먹었겠네요. 자, 건강검진을 말씀드릴 때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고객님, 보험계약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미리 해놓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해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아니면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암진단비, 뭐 이제 이 종합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또 좋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종합보험이나 건강검진을 이제 종합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강검진도 꾸준히 해드리고, 그 이후에 내가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헬스케어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걸 좀 살짝 말씀드리긴 해요. 네. 대학병원 명의한테 연락해가지고 상담 받으려고 하면은 몇 개월씩 걸려요. 치료 받으려고 해도 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딸이 그냥 성장 클리닉 한양대에서 받고 있는데 1년 반 만에 성장 클리닉을 그 진료를 받았습니다.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라고 하죠.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준비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시고, 내가 질병을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확진을 받았을 때 또 좋은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설계사들이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헬스케어 되는 상품이 보통 이제 매트라이프가 좀 상품이 괜찮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종신에 이런 거 끼워가지고 이제 본인 이외의 가족분들까지 다 되는 이런 헬스케어 상품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헬스케어 내용은 DS니까 DS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제가 이제 12살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안타깝게도 저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성격은 또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요. 예. 입맛은 또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엄마 빼놓고 저랑 둘이서 나가서 외식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엄마가 안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와 뼈도 부모님은 닮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력이 무서운 거예요. 예. 아버지가 뇌졸중이 있다, 어머니가 뇌졸중이 있다, 그럼 2배 정도의 발병이 높아지고요. 예.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50대는 4배, 60대는 3배까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족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리죠. 생존기간 안에.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생존기간 안에 암에 걸려요. 그러면 남자가 암 발병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상담을 가면은, 부부 상담을 가거나 이러면은 팀장님들 보면은 똑같이 5천 가입시켜주거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자가 보험료 싸니까. 그냥 남편도 20만 원, 저도 20만 원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남편은 담보가 적게 들어가겠죠. 암진단비가 남자는 비싸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보험료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예. 남자가 더 진단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주수 입원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걸렸을 때 걸릴 확률도 높지만 걸렸을 때도 폐암이나 뭐 간암, 위암, 폐암 이런 거 돈이 좀 많이 들어간 암에 걸리고, 여자분들은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이제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이제 생보사에서는 뭐 특정암이라고 얘기도 하고 유사암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예후도 좋고 치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암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남편분에 대한 보장을 좀 더 많이 설계를 해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1억, 여자 뭐 7, 8천, 5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도.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더 필요하다. 특히 주부분들한테는 이런 걸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죠. 그럼 다음에 가면 남편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몰라, 네가 알아서 듣고 내가 설명만 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저는 가족 계약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일반암이 뭔지, 유사암이 뭔지 이런 분들 계세요. 몰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이 2007년 4월달 이전에는 일반암 진단비로 나갔거든요. 제 아는 고객 중에 그냥 암 진단비 5천 준비했는데 일반암이랑 유사암 이렇게 구분이 없는 시점에 이제 AI생명의 이제 프라임 종신보험이라고 가입을 해가지고 그 프라임 평생 설계보험인가? 그걸 가입을 하셔가지고 5천만 원 진단비를 받은 분이 계세요. 제 고객 중에.
예, 그분은 갑상선암이 걸렸는데도 옛날 상품이라 가지고 보험료도 쌌는데 일반암 진단비로 5천만 원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2007년도 4월 이후에는 이제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 치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 유사암, 특정암 이런 게 분류가 됐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상품이 좋은 거를 약간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가입된 게 보이면은. 그리고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험료가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게끔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실비를 전환을 해서 남는 금액을 종합보험으로 이제 설계를 추가로 해드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실제 제 고객 중에 보면은 한 40만 원 정도 내는 분이 계세요. 실비를. 70대 후반인데. 예. 그리고 이제 실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 다 진짜 실제 고객들한테 안내하는 자료예요. 실비가 이제 2006년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이제 여기 보시면 시력 교정 비용이라고 해서 보상이 되거든요. 백내장 수술할 때 이제 다투점 렌즈 삽입 수술하면 그게 예전에는 뭐 800만 원, 700만 원 하다가 지금은 1000만 원도 넘어가서 1500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현미경 검사를 해서 백내장이 뚜렷하고 그리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예,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요즘에 입원실을 만들어요. 저희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3년 전인가 백내장 수술 시켜드렸는데 그때는 하루 가서 그냥 한쪽 수술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하루 한쪽 수술하고 몇 시간 있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입원실을 두고 좀 안정될 때까지 눕혀놔요. 그래서 6시간 이상 치료를 해야 입원으로 간주하고 이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니까 통원은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12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한쪽이면 600만 원에 600만 원 치료받고 나서 보험금 총부하면 얼마 나오죠? 25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이 좋은 게 있고 지금 보험 좋은 게 있다. 지금은 이제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게 또 보상이 되죠. 옛날과 다르게. 그리고 갱신 주기가 이제 1년마다 갱신되니까 지금 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옛날 실비는 20%, 20%, 2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를 3년에 한번 묶어서 60%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하면은 지금은 매년 10%씩 올라가니까 총 올라가는 보험료는 이 시나리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3배까지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실비의 장점, 현재 실비의 장점을 잘 말씀드리고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고객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고객님 옛날 실비 너무 비싸고 안 좋아요. 바꿔 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꿔 타고 나서 백내장 수술했어요. 그럼 연락 올까요? 안 올까요? 연락 옵니다. 욕합니다. 실제 제 고객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욕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상담 갔는데 이전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좀 엄청 사업체 운영하시는 여자 대표님이시고 미인이신데 욕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제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미친 하면서 욕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비는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고객한테 잘 안내해 주셔야 돼요. 예. 보상 범위랑 이런 거까지. 그리고 자기 부담이랑. 그 다음에 지금 실비 또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르는 분도 계세요. 예. 그냥 자동으로 계속 갱신되는 줄 알았는데 재계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비의 변천사도 제가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교육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고객한테 안내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35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지금 실비는 많이 안 쓰면은 할인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요. 5% 정도 할인되고 병원을 많이 가서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또 인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급여예요. 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요. 비급여로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 실비를 가입했어요. 아, 10만 원짜리가 없겠구나. 이 현행 실비는. 한 5만 원짜리 가입했다 칠게요. 그리고 내가 한 150만 원 정도 비급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 거예요? 5만 원짜리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비급여로 한 150만 썼어. 아, 130만 썼다 칠게요. 10만 원 나오죠. 100% 올라가니까. 100% 플러스 되니까. 5만 원짜리 보험료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표정. 예, 그런 반응 좋습니다. 야, 그리고 만약에 한 150만, 160만 원 썼다. 비급여로. 뭣도 모르고. 그럼 다음에 보험료가 15만 원 나오죠. 15만 원. 200%가 추가되니까. 아, 이해됐어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이 자기가 인지를 하고 고객님 제가 이 자료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이 생긴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실손에 대한 이런 영상도 보여드립니다. 잘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범하는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실비보험 이게 보통 이제 뭐 저렴하니까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80세가 되면은 매월 실손보험료가 한 달에 6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가 연금을 저희가 들었는데 한 뭐 100만원씩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네. 그러면은 60이 실손으로 나간다고요?
40으로 먹고 살라고요? 보통 이제 가입할 때 40세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이제 실손보험료가 나가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특약까지 가입해도 뭐 비싸봤자 10만 원. 뭐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문제는 근데 이게 갱신형이라는 거예요. 아, 난 몰랐어. 몇 이게 년도에 끝나 납입이? 55년에 끝나는데. 저기, 그러면은 저 몇 년, 55년까지 계속 돈을 내고. 그때 몇 살이죠? 50이면 80이다. 80이요? 80대 되면 언니는 매달 60만 원씩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이게 뭐냐. 그리고 80세까지밖에 안 돼. 또 80이에요. 80세까지야.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거야. 이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이게 올라갈 때 이게 복리로 올라가거든요. 뭡니요? 네, 우리가 저축할 때 복리 좋아하잖아요. 해제. 얘가 나중에 제가 이제 보험금을 100만 원 받았을 때 60을 가져가는 나의 생활비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보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복리로 올라간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네, 갱신될 때 12년 예, 후에 예. 44만 보통 이제 1년에 한 20% 정도 지금까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첫 해에 이제 5만 원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또 이제 2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2년만 지나도 예, 한 달에 이제 4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한 달에 44만 원이요? 1년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김숙 씨는 매년 30%씩 오를 수 있겠네요. 1년 갱신이니까. 네, 매년, 예, 매년이요. 또 단리가 복리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겠네요. 네.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실비가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국 저렇게 올라가면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못 하시잖아요. 그랬을 땐 내가 보험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웬만하면 이제 종합보험으로 진단비랑 수술비 매해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랜으로 미리 안내를 드리죠. 예. 고객들은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시죠. 이거는 비갱신이니까. 예. CI보험,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크리티컬 일리스, 뭐 중대한 질병, 뭐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받고 6개월 뒤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25% 이상의 이제 신체 기능 장애가 있어야지만 주는 게 CI보험이죠. 받기 힘든 거죠, 실제. 암도 세포가 일정 이상 커야 되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제너럴 릴리스, 이제 그냥 GI보험. 진단비 그냥 코드만 나면 바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와이드 릴리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폭넓고 경정부터 다양하게 보장을 해주는 이런 혈관 질환 이런 것처럼 예. 보장이 나왔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제 이게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CI 보험인데 보면은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애의 상태일 때, 고객님께서 만약 CI보험 가지고 계시면은 고객님 이 신체를 4등분을 하면은 제 상반신의 절반 정도가 기능 장애를 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CI보험이다. 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 치명적인 보험, 예, 중대한 암, 정상 조직을 침해해서 무차별적으로 정식하는 악성 종양이 존재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기 쉽지 않은 보험이다. 고객님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진단받으면 바로 나와야 되지 보험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제 뇌경색,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고 만약에 수술까지 했다. 요즘에 괜찮은 상품 가입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한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그냥 통상적인 팀장님들이 판매하는 상품 기준으로 3, 4천. 자, DB손해보험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진단비 그냥 기본 플랜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 30대 기준으로 예를 들면 진단비 보통 한 2천 넣어요. 뇌혈관 진단비 한 17,000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최근에. 그리고 어디서 또 나오죠? 이대질환 수술비 2천만 원까지 들어가시잖아요. 4천.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 나오죠. 4종이나 3종에서 5종은 개두나 개육을 해야 되니까 쉽진 않을 거고, 4종이 1,000만 원 더했다면 1,000만 원.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죠?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20대 질병 수술비,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거기 수술비 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1,000만 원, 6천만 원.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죠? 질병 수술비 매 지급 30만 원. 그럼 6,030만 원. 근데 그렇게 짜도 보험료가 한 10만 원 중반 나올 거예요. 암을 빼면 10만 원 초반도 나오고.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삼성생명에 35만 원짜리 보험을 내고 계셨는데, 이제 CI 보험이니까 중대한 질병이 아니니까 9만 원 나오는데 그 9만 원이 뭔지 아세요? 입원비,
생명보험사는 입원비가 언제부터 나오죠? 3일 지나서. 그러니까 9만 원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 이게 이제 실제 제 케이스입니다. 제가 현대홈쇼핑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보면은 여기 사진이 뭐였냐면 이게 오래돼서 좀 삭제됐는데 캡처를 제가 떠놓고 사진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사진이 없어진 상태로 제가 캡처를 했네요. 제과점 사진이었어요. 제과점 사장님이 이렇게 빵 만들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올리면서 활동 공유를 한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제과점에서 미팅 중인데 제과점 사장님이 60대였어요. 아들이 30대. 30대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CI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I보험 실제 못 받는 돈이라는 걸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 이제 이 A씨는 암과 싸우는 동시에 보험회사와 싸우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가입한 게 CI보험. 한때 굉장한 인기였던 CI보험인데 CI보험이 뭐냐면 크리티컬 일리스,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그러니까 이 보험은 이 보험 보장 범위에만 딱 들어가면은 금액이 굉장히 커요. 보험금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걸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중대한 질병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 거고요. 또 이 암이라고 그래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주변 세포에 전이 될 수 있는, 주변 세포를 파기하는 그런 경우에만 중대한 암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mm 이하의 암은 중대한 암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런 큰 구멍이 있는 이 상품이었던 거죠. 암 걸린 사람 입장에서 중대하고 중대하지 않은 암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을 들면은 보험금 받으려고 그 암을 키워서 받으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상품 자체가 그런 상품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손해사정사잖아요. 최승진 씨 어떠세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악성암이다라고 해서 진단을 내려주면 실질적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게 약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위 조직에 전이가 없다. 주위 조직을 파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례에서처럼 조직 검사를 못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중대한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대한이라는 말 자체가 100%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 내에서도 그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어느 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느 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고객들이 더 황당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내가 만약에 이제 뇌출혈로 이제 담보를 넣어놨는데 갔더니 뇌졸중이래. 근데 치료 안 받고 그냥 계속 방치했다가 뇌출혈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험금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의 범주,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부정맥, 협심증도 요즘에 보장을 한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 요즘에 이제 부정맥이나 그 협심증 같은 거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되냐. 예전에는 이제 그 홀터 검사라고 해서 부정맥을 검사하는 방법이 병원에 하루 종일 24시간을 입원을 해서 몸에 센서를 부착한 상태로 부정맥이 와야지만 진단이 가능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부정맥은 부정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에 부정맥이 안 오면 진단을 못 받는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2주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부정맥이 없었어. 그럼 진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율이 27%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디아솔로라는 이 삐삐 같은 거, 만보기 같은 걸 가슴에 부착을 하고 2주 정도 생활합니다. 그 2주 동안에 부정맥이 올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진단율이 96%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고객님 부정맥이나 협심증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뭐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좀 많이 가입을 하시긴 하지만. 자, 혈관, 아까 제가 초반에는 이제 암으로 죽을 확률, 3대 질환으로 인한 죽을 확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10개 질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1위가 협심증이에요. 그 다음에 뇌경색, 알츠하이머, 갑상선암, 기타 뇌혈관 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위암, 유방암,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급성 심근경색증. 자, 여기 10개 항목 중에 핑크색이 몇 개죠? 6개. 이게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준비할 때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이 높은 걸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발병률이 높은 걸 준비해야 되나요? 둘 다 사실 준비해야 되죠. 그럼 우선순위를 따지면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되나요? 걸리고 나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두 개를 다 같이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된다. 복합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객들한테.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이 실제 치매도 많이 걸리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중등도 중증 말기 장애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 말씀드리죠.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제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당뇨는 좀 힘들지만 고혈압은 요즘에 경증 할증이나 아니면 표준체로도 인수해주는 데 많고 암은 대부분 다 표준체예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유병자로만 가입을 했어야 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고혈압 당뇨 있으셔도 아직까지 이런 뭐 혈관 질환이라는 거 진단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좋은 보장을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고객들이 자기가 유병자니까 보험료가 비쌀 거라는 생각, 인수가 안 될 거라는 생각 가지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선거 절차를 하면서 이게 있으면은 더 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좋은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뇌혈관이나 이제 심혈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넣어놨기 때문에 고객들 필요하면은 이렇게 이런 걸로 자료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자, 암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올해 이제 초에 아마 봄부터 해서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은 중입자 치료로 치료를 했죠. 그리고 결과표를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다 완치됐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치료를 안 받은 것 같다고. 뭐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저라도 그런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개복을 했죠. 암세포를 뜯어내고 짚고. 근데 장기가 산소와 닿으면, 공기와 닿으면은 회복도 느리고 엄청 안 좋대요. 그래서 뭐 그런 산소랑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봇 치료 기술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표적암제, 면역암제, 암세포가 자라고 퍼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표적암제 쓰다가 지금은 이제 중입자 치료까지 나왔다. 몸을 스캔을 떠서 치료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암세포도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이거 검색하면 영상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사선 치료는 내가 이제 피부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기까지, 정상세포까지 죽이면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치료 기간도 길죠. 근데 요거는 정상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암세포만 죽여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비싸죠, 치료 비용이. 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최소. 예, 그래서 이런 진단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암에 걸리면 대부분이 실직이나 무급휴직이에요. 소득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소득이 단절돼요. 그래서 이 진단비로 내 소득을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이제 표적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작년에 교육 많이 했던 거죠. 예, 심포가수거제 개정되기 전에. 예, 원래는 30만 원 정도면은 내가 주사를 한 번씩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 나니까 나라가, 예, 이 급여로 돼 있던 항암 약물 치료 이 약품들을 비급여로 바꾼 거죠. 이제 국가가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까지 나왔던 거고, 실제 뉴스를 보면은 2020년도, 22년도부터는 20배가 넘는 돈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3주에 한 번, 뭐 1년에 한 1억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실손이 5천만 원 한도예요. 그죠? 연간.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그럼 1억 정도 나오면 자비 부담이 얼마예요? 일단 최소 5천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10%, 20% 또 자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진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약 1억 받는 거 넣어놔봐야 뭐 비싼 데야 만 원대 나오겠지만 싼 데는 만 원 안쪽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우차사의 개그맨이 이제 이 강연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저는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얘는 좀 본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간암 사기에 뼈까지 놓고 하반신 마비인데, 얘가 보험이 안 되고 보험이 없어가지고 표적항암제 이런 면역항암제 좋은 약을 못 쓰고 그냥 산정특례가 되는 화학항암제를 쓰면서 부작용이 발생해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몰골이 말이 안 하게 된 거죠. 예. 저는 고객들한테 얘기해요. 고객 만약에 혹시라도 암 진단 받으면은 받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진단 받기 후나 전후 비교했을 때 그냥 치료만 잘 받으면은 그냥 멀쩡한 상태가 낫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몰골이 말이 안 되게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실제 약간 좀 비하 발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어떤 분들은 골룸처럼 이렇게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렇게 몰골이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예. 그래서 이런 보장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적은 보험료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윤도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방 가도 윤도현 노래 자주 부르는데, 예. 윤도현이 활동을 한동안 안 했어요.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몇 개월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죠? 못 보셨어요? 윤도현이 3년간 암투병을 했대요.
근데 최근에 본인이 오픈했어요. 근데 윤도현이 저희 동네 살았거든요. 건대 쪽에, 한강 쪽에. 그래서 저녁에 가면은 아들이랑 그 스케이트를 좀 타요. 그래서 놀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한 몇 번 본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몇 년 지났죠. 근데 아니나 기사가 딱 뜨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 고향이 파주인가 그쪽인 것 같은데 파주인가 저기 어디 약간 전원주택이나 그쪽으로 이사 갔나 보더라고요.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그럼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어요. 예. 이제 표적항암제, 면역암제가 어떤 건지, 예. 생존율이 올라가고 부작용이 감소하고 암이 자라고 퍼지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제일 많이 쓰고 지금은 차세대 기술인 중입자 치료까지 나왔다는 거 고객한테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안내 안 해요. 이 중에서 좀 고객한테 필요한 내용만 얘기합니다. 지금은 팀장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료를 편집을 하고 내가 이 자료는 고객한테 좀 쓸만하겠는데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알아서 편집하시면 돼요. 저는 이 자료를 써도 그냥 10분, 20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다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팍팍 넘기면서. 네. 그 다음에 통원비 요즘에 이슈죠. 예, 뭐 저기 손보사 같은 경우 흥국화재는 뭐 72만 원까지 주고, 동양생명이 60만 원 주죠. 아 50만 원 주나요? 50이었나? 60이었나? 예, 60이었네요. 예, 40만 원, 25원. 그리고 저기 그 위대셋이 60만 원인가 그랬고. 예. 이 왜 통원비가 필요하냐? 전체 암 환자 중에 93%가 통원이더라. 입원은 실제 7%만 하더라. 예. 그리고 암 환자들이 서울 대학병원 옆에만 사나요? 아니잖아요. 전국 각지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아산병원에서 아침 7시에 치료를 받아야 돼. 8시에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럼 새벽에 타고 올라오나요? 보통 전날 올라와서 자고 치료받고 내려가야죠. 그럼 올라오는 교통비, 숙박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통원비로 대체 가능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통원비 플레이가 이슈다 얘기를 하죠. 뭐 저는 화법이 이랬습니다. 고객님,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당연히 비싸죠. 그냥 정해진 기간만 내고 유지만 하면 100세까지 보상을 받으니까. 근데 갱신형이 가입할 때 쌉니다. 근데 인상될 때마다 10년마다 갱신되면 10년마다 계속 돈이 올라가고 평생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처음에는 가입할 때 좀 비싸더라도 한 20년 내는 금액이 87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매년 인상되면서 총 내는 보험료가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비갱신형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뭐 5년 만에 이렇게 337% 19,000원짜리 64,000원 된 이런 케이스도 자동갱신의 공포 이런 거에 대한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제 고객 자료예요. 제 고객 자료 받아가지고 캡처를 떠났습니다. 비갱신형 상품을 가입하셨다가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거 보험료 비싸니까 싼 걸로 갈아타. 그래서 갈아탔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싸긴 싸죠. 원래 한 6만 원, 7만 원 나가던 거에 3만 원도 안 되게 나가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는데 삼성생명 어머님 그 설계사가 계속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갈아태운 거예요. 시료 연체 해지된 게 엄청 많아요. 예. 보면은 36세 남성이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 담보를 다 넣었는데 29,000원이에요. 근데 51세가 되니까 98,000원. 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66세가 됐는데 26만 원. 80세가 됐는데 62만 원. 요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못 받대요. 안내도 못 받았대요. 고객님 이런 상품 가입하셨는데요? 이래서 제가 종합으로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해드린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얘와 실제 갱신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제 걸 짜봤어요. 제가 암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합니다. 509.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다른 특약을 좀 넣어도 2만 원. 그리고 어디는 또 22,000원. 동일한 보험회사인데 조금 담보만 그 상품이 좀 다른 건데 2만 원대로 암진단비 5천만 원 받는 거 괜찮죠? 근데 이거 메인으로 가져갈 상품인가요? 제가 만약에 이걸 유지하다가 한 60세니까 보험료 너무 부담스러워 해지를 해요. 그럼 그때 새로 가입을 할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가입할 때 싸죠. 뭐 10년 동안 내는 보험이 2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22,000원짜리가 53,000원 되고 10만 원 되고 19만 원 되고 25만 원 되고 총 내는 게 뭐 62만 원. 월납 보험료 따지면 이렇게 나가는 건데 7,500만 원 주고 5천만 원 보전 받는 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갱신형에 대한 공포심을 좀 심어드립니다. 자, 1인 평균 진료비 현황이 왜 필요하냐? 50세 이전에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보장에 대한 준비가 별로 미흡해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럼 언제 준비를 해야 좋을까? 20대 암진단비 1억 준비하면은 한 2천만 원 낼걸요? 근데 40대 준비하면은 암진단비 1억 준비해도 한 5천 가까이 낼 거예요. 40대 정도 되면은. 근데 60대에 암진단비 1억 준비하려고 하면 한 번에 1억이 가입도 안 되겠지만 그게 한 7천 정도 내야 될 거예요. 내가 늦게 가입할수록 총 내는 금액도 많고 내가 보장받는 기간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젊고 건강할 때 꼭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서부터 의료비가 이렇게 2배, 3배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소득이 없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화법을 쓰는 게
이제 은행이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축을 했을 때 아니면 뭐 이제 뭐 펀드를 이제 연금 저축이나 이런 걸로 투자를 했을 때 저축을 했을 때 수익률이 보통 2% 이내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펀드가 평균적으로 한 10%, 뭐 13%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변액연금에 대한 강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변액연금을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아니면 DB 생명 걸로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이게 과거 자료긴 한데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죠, 여기. 그죠? 미래에셋에서 저는 MVP 60을 제일 많이 팔거든요. MVP 60. 60이라는 숫자는 60%가 펀드, 주식에 투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40이 채권이나 이런 국채, 안정적인 데 투자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나온다. 보시면은 그 네이버에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린 거 이해해 주세요. 예, 그냥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적이라고 딱 치면은 제일 위에 뭐가 나오죠?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하는 거예요. 적이라고 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적금 계산기예요. 그럼 적금 계산기를 딱 키면은 내가 월에 만약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10년을 저축한다 하고 장기 저축 상품이 3년이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없거든요. 보통 2년, 1년, 뭐 1년, 2년짜리는 3%짜리, 4%짜리, 5%짜리도 있죠. 그죠? 근데 3%가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3년 뒤에 3%짜리를, 5%짜리 계약을 해서 찾으면은 수익률이 한 2%대예요. 그리고 그 중에 15.4% 또 이자소득세 과세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2년, 3년마다 계속 재가입을 해서 10년을 낸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5%짜리를 들면은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내가 한 2%대로 수익률을 가져가요. 그러면 뭐 2년마다 끊어서 5번을 계약을 했다 칠게요. 5번을 적금을 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2, 50,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죠. 실제 근데 장기 저축 상품에다가 뭐 한 3% 정도로 이제 이자를 계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1억 2천을 내고 1억 3,500만을 받아요. 근데 1억 3,500을 받으면 과세를 일단 뭐 안 한다 가정해도 한 112%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거든요. 10년을 유지했을 때. 근데 이거는 연평균이 얼마죠? 9%. 은행에 예금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거죠. 물가가 1년에 5%씩 오른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10년이면 몇 프로죠? 1년에 5%씩 올랐어. 10년이면 50% 오르잖아요. 50%. 1년에 5%씩 10년이면 50%잖아요. 50%. 물가가 한 50% 오른 거잖아요. 그죠? 예. 물가는 50% 올랐는데 내가 저축한 상품은 수익률이 110%야. 그럼 난 40%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짜장면 100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10년 뒤에는 짜장면 한 60그릇, 70그릇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는 투자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수익이 나서 미래의 화폐 가치가 있다. 그 돈으로 내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변액 상품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신입분들 중이나 아니면 경제자분들 중에 변액 자격이 없으면 꼭 따시는 게 좋습니다. 상품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50만 원씩 15년을 내면 9천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디지백에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예. 36세 여성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캡처를 떠났는데 50만 원짜리 15년 동안 이제 9천만 원을 낸다. 총 내는 게. 근데 내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돈이 얼마죠? 내가 15년 내고 65세부터는 매월 받는 금액이 내가 월에 냈던 그 금액보다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6배를 더 받는 상품이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총 낸 금액이 얼마였죠? 9천이었어요. 이 사람이 90세까지만 살아도 거의 3배 정도 더 많이 받는 거죠. 2억 6천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95세까지 살면 3억 1천. 3배가 넘어가죠. 이 사람이 100세까지 살다 죽었다. 그럼 총 받는 금액이 3억 6천이에요. 거의 내가 낸 금액의 4배 가까운 금액을 돈으로, 연금으로 받는 거죠. 자, 연금은 미래에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이제 20대에 일을 시작을 해서 60세까지 일을 한다 가정하면은 25세 보통 일을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25 정도 보통 일을 시작을 하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예. 혹시 팀장님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보통 이제 직장인들 한 60세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5년을 일을 해요. 예전에 한 70세까지 살려고 죽었잖아요. 그럼 35년 번 걸로 10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수명이 쭉쭉 길어져가지고 지금 100세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럼 35년 번 걸로 40년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끼 먹을 거 두 끼만 먹고 한 끼를 미래를 보내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연금의 준비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변액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많죠, 고객들이. 투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이 급격하게 그래프가 떨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근데 10년 전에 연금을 준비했거나 변액을 준비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보더라도 62% 이상, 최근에 또 반등을 했죠. 70%, 80%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그래도 은행에 예금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 변액이 훨씬 높다는 거죠. 떨어졌더라도. 근데 이때 뭐 펀드를 샀다가 이때 팔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내가 손해볼 일은 없다. 계속 이 펀드나 이제 물가는 그 주식은 계속 파동을 치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미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장수가 준비되지 않으면 뭐 재앙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아까 그 부분이에요. 자, 2015년도에 태어난 나이는 142세까지도 살 것이다. 142세. 상상이 되시나요? 예? 기대 수명 142세 시대. 환경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게 안 믿기시죠? 잘. 안 믿기시죠? 그럼 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년 전.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100년 전. 35살까지 살아보고 싶다. 1920년도는 기대 수명이 34세였어요.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여기 살아계신 분 계신가요? 나이가 혹시? 20년. 아직 살아계시네요. 네. 기대 수명이 34세였다니까. 100년 전에. 그 100년이란 사이에 수명이 길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치료 기술, 좋은 약,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자기가 잘하잖아요. 옛날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50대랑 50대면 머리 하얗고 막 희끗희끗하고 쪼글쪼글하고 막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예. 지금 50대 보면은 진짜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한 30대 한 중후반 정도로도 보여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네이버에 엉짱 교수라고 치면 제 아는 누나가 있는데 아세요 혹시? 엉짱 교수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 누나가 주사를 한 번씩 맞는데 치면 나와요. 예. 그 줄기세포 주사를 맞더라고요. 한 번 주사 맞는데 3천만 원이에요. 자기 골수에 있는 이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온몸에 이게 주사를 놔요. 그 혹시 그 가천길대 교수 그 총장인가? 네, 가천대 교수님이 90대거든요. 실제 보면 한 60대 한 중후반 정도로 보여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누나도 지난주에도 만나서 식사하고 했는데 한 30대 한 후반 정도로 보여요. 관리를 엄청 잘하거든요. 엄청 동안이에요. 52이에요. 나이가. 예. 근데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50대, 40대가 지금은 오히려 나이가 한 15살, 20살 가까이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나이대에 비해서. 예, 외모를 봤을 때.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건강검진도 잘 받고,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이런 것만 잘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수명에 대해서 보장이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보장이나 그리고 이 노후에 쓸 수 있는 이 자산을 잘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치매 환자는 이제 60대가 8%, 70대가 35%, 80대가 42%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47년생이신데 작년에 경도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기억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정말 선명하게 너무 기억을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데 간혹 이렇게 좀 건망증처럼 이렇게 좀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한 12, 13년 정도 전에 이제 경도치매가 있으셨는데 올해 이제 봄에 돌아가셨고 한 13년 정도 치매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4년 정도는 장모님이 집에서 엄청 고생 많이 하면서 케어를 하셨고요.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거동도 못 하시고 대소변도 못 가시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치매는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준비인 거죠. 예. 뒤에 한번 볼게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를 지금 현재는 이제 한 80만 명, 90만 명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2060년 정도 되면은 332만 명까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고령이 되는 시점에는 치매 환자가 이렇게 지금보다 한 4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준비가 각별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걸립니다. 치매는. 예. 7대 3. 여자가 7, 남자가 3.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치매 보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도 제가 넣어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길 가다 보면 노란 택시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 택시 기사보다 한 3배 이상이 많은 치매 환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치매 환자들은 외부로 활동 잘 안 하고 이제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이렇게 위탁해서 이제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치매 환자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예. 치매로 인한 위험 인자는 음주, 흡연, 뇌손상, 우울증, 고혈압, 당뇨,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게 있다. 예. 그래서 혹시 술을 많이 드시거나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운동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신경 쓰셔야 되고, 만났는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을 만났다. 근데 치매 보험이 없다. 그러면 빨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남들보다 잘 걸리니까. 실제 이영자 어머님이 치매 환자였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보통 직장인이었으면 셋이서 케어해야 되는데 자기가 연예인이라서 돈을 많이 버니까 혼자 케어가 된다. 그래도 다행히. 예.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었고요.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치매는 이제 0단계, 0.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뒤에 보이지 않는데 5단계까지 있습니다. 4단계, 5단계. 근데 3단계 이상이면 중증이죠. 그냥 0단계 정상, 0.5면 약간 건망증, 1단계가 이제 경도치매, 2단계가 중등도, 3단계 중증이죠. 그래서 이제 중증 치매 받았을 때 매월 생활비가 나오는 게 이제 생명보험의 특징이죠. 치매 환자는 오른쪽부터 볼게요. 자기가 이제 치매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면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까봐 걱정된다. 가족에게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까봐 걱정된다.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까봐 걱정이 된다.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금전적, 정신적, 경제적, 예, 육체적. 그래서 치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치매 환자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당연히 중증이면 더 들어가겠죠. 지금 12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옆에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17년도 기준이고 아까 전에 85만 명이 그랬죠. 지금 아마 90만 명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보시면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설문을 해도 실제 43%가 치매입니다. 암은 30%대. 그리고 실제 노후에는 암보다는 치매가 발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한 50대, 60대 넘어가면 암 발병률은 점점 줄어들면서 혈관 질환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죠. 치매 앓는 아내, 병간호 힘들어서 집에 불지른 70대 입건. 이런 기사까지 나와요. 얼마나 케어하기 힘들면은 같이 죽자고 불을 질렀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실감하는 게 저희 장모님이 이제 문을 잠궈 놓거든요. 아버님 이제 밖으로 나가실까봐 안에서 이제 잠궈 놓는데 한번 깜빡하셨는데 새벽 1시에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최영숙 씨 장인어른 이름 대면서. 그래서 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가보니 없는 게 안 계신 거예요. 집 앞에 이제 모시고 올 테니까 내려오라고. 하체에 힘이 없어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거동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또 계단을 내려가서 또 그 도심을 또 핥아보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모셔와가지고 그 집이 5층이에요. 4층, 5층을 쓰시는데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치매 환자들은 거의 의식 없는 한 사람이나 비슷해가지고 부추하기 힘들어요. 진짜 술 먹고 쓰러진 친구 혹시 얻어본 적 있어요? 힘들잖아요. 엄청 무겁거든요. 평소보다 더 무거워요. 새벽에 나와서 혼자 이제 부축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버님보다 당연히 장모님 체구도 작으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가다가 같이 굴러 떨어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날에 좀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예전에 이제 장인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침마다 좀 슬픈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다, 이런 일이 있어서 카톡에다 가족방에 올리시니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얼마나 이제 저는 옆에서 겪어봤으니까 준비가 각별히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2개나 보험을 준비해 놓은 거고, 진단비랑 생활비에 나오는 플랜을. 그리고 발병률도 높으니까 그런 거에서 준비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본인 주변에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우리 회사 본부장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예화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 치매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 공포심 유발. 근데 없는 얘기를 거짓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년에 고혈압 있으면 치매 발병률 아까도 보여드렸었죠. 49%, 1.5배 늘어납니다. 뭐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이제 치매보험은 이렇게 진단비가 나오고 단계별로 그다음에 매월 종신까지 주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10년만 주겠다, 5년만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손보사에는 진단비만 주는 데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치매 환자의 평균 수명이 13년이에요. 유병 기간이. 그래서 매월 생활비를 받는 게 좋아요. 100만 원씩 5년만 받아도 그 금액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진단비도 2천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8천 받는 거잖아요. 그게 더 사신다.
그러면 더 많이 받을 거고. 치매 환자들의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죠? 옛날 고려장 들어보셨나요? 그게 대부분 다 치매 환자들이었잖아요. 예. 대소변 못 가리고 뭐 자기 스스로 케어가 안 되니까 쪽방에다 가다 놓고 대충 먹을 거 던져주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 계시면은 산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게 고려장이잖아요. 근데 현대판 고려장이 있죠. 요양병원. 근데 그거는 이제 예우를 하는 거죠. 서로. 사실 저는 저희 가족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자기는 빨리 요양병원 모시자고 한 2, 3년 전부터. 근데 장모님이 끝까지 돌보시다가 본인 폼에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같이 죽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 예. 그래도 끝까지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예. 보면 옆에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치매보험이 이게 그나마 좀 근래 뭐 설계를 했던 거긴 한데, 자, 일단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암보다도 두려워하는 실병, 치매. 노후에 생활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치매에 대한 보장과 걱정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 보장도 받고 수익도 내고 일석이조다. 이게 왜 그러냐면 42세 여성이 치매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20년 동안 내는 보험료는 여기 보시면은 2,5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한 80대 정도 됐는데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 그럼 해지를 해도 4천만 원 가까이 나오죠. 이때까지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해지하면 환급금이 제일 높잖아요. 이제 치매보험은 만기 시점으로부터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해지를 하면은 환급금이 높아요. 그래서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 전에 만약 치매 안 걸릴 것 같으면 해지를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높은 환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리고 재가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장 범위는 더 넓지만 이제 환급률이 좀 떨어지죠. 자, 유병장수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실비. 근데 요즘에는 재가급여 시설 입소에 대한 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됐어요. 치매보험보다 이게 왜 좋죠? 보장 범위가 넓잖아요. 치매보험은 치매를 걸려야지만 주잖아요. 근데 재가급여나 시설 입소 이런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은 등급에 따라서 그냥 내가 질병이든 상해든 다 보장해 주잖아요. 경도 치매가 보통 5등급이거든요. 예전에는 1, 3등급이었는데 1,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요양 등급이. 경도 치매 1단계만 진단을 받아도 요즘에 100만 원까지 주는 상품이 나와 있잖아요. 흥국생명에. 그죠? 그래서 매월 주는 거는 이제 내가 영수증 첨부를 해야지만 이제 받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치매보다는 보장 범위 여기 넓다. 근데 이제 환급금은 적다. 그래서 두 개를 복합 설계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 없고 난 몸에 대한 보장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게 맞고 나는 소멸되는 보험이 싫고 그냥 나중에 나 치매 안 걸리면 찾아 쓸래. 치매가 제일 걱정이야. 이러면 이 생명보험사에 있는 치매보험이 맞고 손보사에도 뭐 이제 요즘에 치매에 관련된 보험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생보사 보험 상품이 치매나 이런 요양 등급에 따른 보장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끝없는 치매 간병 지쳐가는 가족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제 동네에 보면은 이런 자그만한 그 점포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한결 제가 방문 요양센터 차량도 요즘에 많이 낮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엄청 큰 찜질방이 있었어요. 그 해피데이 찜질방이라고 많이 컸습니다. 뭐 초등학교 한 강당만한 큰 그런 이제 찜질방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이제 찜질방 잘 안 가고 요즘에 집에서 대부분 다 하니까. 그리고 나서 바뀌었던 게 웨딩홀이었어요. 정말 근데 사업을 잘 못한 거죠.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안 맞는 컨셉을 잡아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났는데 그게 요양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찜질방도 안 돼서 문 닫고 예식장도 문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온 그 편안한 요양병원인가 그런데 엄청 커요. 동네인데 입소를 못해요.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근처에 이런 자그마한 것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냥 시설이 아닌 그냥 방문 요양을 보내주는 이런 시설들. 이제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해서 이제 5등급이 경도치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가급여 6종을 보면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재가급여, 복지용품 사는 거. 이제 재가급여 관련된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매월 이제 생보사에 치매보험처럼 자동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청구를 해야 돼요. 영수증이나 이런 거. 내가 이제 복지용품 이런 거 샀다는 거.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뭘 사야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설정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경증 재가나 경증 시설이 지금 100만 원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도 한도가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컨셉인지 이거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객들한테 안내하면 좋거든요. 재가랑 시설이 뭐가 다르죠? 중증이 돼야 시설을 가요. 그래서 재가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시설을 넣는데 재가에 100만 원을 넣고 시설을 50만 원 넣어요. 그럼 내가 재가를 받을 때도 100만 원씩 받다가 시설까지 들어가면 150을 받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경증 시설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경증 시설 안 가는데. 그래서 경증 재가, 중증 시설 이런 컨셉. 그래서 일단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금 청구할 때는 재가급여는 방문센터에서 주는 영수증이나 복지용품을 구매했을 때 나오는 영수증을 이제 첨부를 하면 보험금이 들어온다. 시설급여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서류를 주는 거를 이제 첨부를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제 고객들하고 요거 해요. 어머님들 만나면 손가락 한번 펴보시라고.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시간이 되나? 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저 잊을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생긴 변화에 적응한 힘들도 아니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있고요. 물건 이름이, 전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연예인이 아는 연예인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돈 관리하는데 실수 있다 없다. 저는 책을 읽는데 줄거리가 파악되잖아요. 책을 읽는데 나중에 머리에 내용이 안 남아있어.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고 중요한 기념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작년에 결혼기념을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자,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잃을 때가 있다. 뭐 이거 지금 강사들 중에 보면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총 항목이 8개입니다. 몇 개? 4개 접으셨나요? 5개요? 치매보험 있으세요? 바로 가입시켜야죠. 그러면 현장에서. 고객님, 치매보험 빨리 가입하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공포심 반, 뭐 이제 본인이 자각할 수 있게끔 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화재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12대 가전으로 저는 어필을 많이 하고 20대 가전, 24대 가전, 노트북도 보장되는, 그리고 자비부담이 2만 원, 이런 화재보험 저는 많이 업셀링 합니다. 끼어살기 상품으로 많이 팔아요. 홀인원 보험도 이제 요즘에 골프 연구 늘어서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배책에 대한 부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자동차 비교 사이트가 있죠. 카링이랑 저희 뭐 이제 원클릭 다이렉트. 예, 본인 인정해가지고 최저보험료로 고객한테 안내하고 가입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휴장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고령자 낙상사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상해랑 그 다음에 골절 이런 거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지금 제 주변에 20대 30대들 최근에 제가 골절 진단비 많이 청구해 줬어요. 특히 치아 파절로 제일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다리 접질려 가지고 청구해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후까지 많이 필요하다. 1년에 2.3회 정도 넘어진대요, 고령 인구들이. 빗길, 눈길. 근데 저도 이제 급하다고 이제 로비 뛰어 들어갔는데 대리석 바닥이라 가지고 다리 한번 찢어질 뻔했습니다. 쫙 벌어지고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안 넘어진 척하고 보면 자연스럽게 걸어가곤 했는데 쉽지 않죠. 그때 이제 넘어졌으면은 저도 여기에 포함됐겠죠. 그리고 수술비 플랜 왜 필요한지, 경증에서부터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진단비 이런 거 넣어놨고, 보험료가 1년에 뭐 4월 달에 한번 오르죠. 매년. 작년 한 해 손해율을 1, 2, 3월에 분석을 해서 4월 달에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올라가죠. 상령일 때 또 올라가죠. 봄 나이가 올라가는 때. 그리고 아름아름 또 올려요. 재작년인가 강남에 물난리 나가지고 제네시스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있는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떠돌아다녔었잖아요. 그때 삼성화재 손해율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화재보험을 설계해놓고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한 게 있었어요. 고객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 사이에 한 2,000 몇백 원 올랐더라고, 보험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최근에 손해율이 걱정해서 올렸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올리고 고정적으로는 2번 정도 올린다. 그래서 보험을 언제 준비해야 된다?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예. 그 누구한테 계약해야 된다? 사고관리 잘해주는 나한테 계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세뇌를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담보, 좀 많이 발병되는 담보는 1년에 인상폭이 다른 것보다 많이 높다. 그래서 중요한 담보는 빨리 잡아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 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준비해야 되는 장점에 대해서 싸고 보장 많이 들어가는 거, 뒤로 갈수록 비싸지고 보장이 적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생애 의료비가 지금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보면은 이제 2007년도에 7, 8천이었는데 21년도에 1억이 넘어갔죠. 지금 2023년이니까 따따블로 올라갔다 보면 되겠죠. 한 2배 정도 이때보다 2배 정도 올라갔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2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2억 이상 내가 의료비로 나갈 돈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보장으로 적게 내고 크게 보상을 받게끔 준비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부들은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기나 종신,
요즘 좋은 거 많죠. 정말 안타깝게 제가 지난주에 부분생명으로 월납 1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하고 왔더니 더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하나생명에서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99% 주고 10년이 되는 시점에 130% 주고 더 좋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월납 100만 원을 잡으니까 사망보험이 푸보는 8,700만 원, 8,500만 원 들어가는데 하나생명은 1억 7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보장 금액도 커지고 환급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설계사 시책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푸본을 예시로 넣어놨는데 하나생명 걸로 제가 대체를 못했네요. 제가 어제 가서 푸본 청철하고 요거 새로 가입시켰습니다. 하나생명 거. 근데 어쨌거나 130%짜리 단기납 종신에 대한 거. 왜 이걸 준비해야 되냐? 이제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죽성 상품은 아니지만 종신보험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로 이제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표준체랑 병력 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지는지에 대한 자료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수명보험금 찾기라고 해서 못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모집 종사자 자격증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이고 자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관련된 걸로 이렇게 어필을 해요. 왜 상속세가 필요한지.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상속세 3억 이상 나왔는데 지금 돈이 없을 때 출받아 상속세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요 뒤에는 법인 컨설팅인데 정말 요 정도는 알고 조금 던져놔야 뒤에 내가 전문가라도 동행을 해서 업셀링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컨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WM 센터가 있거든요. 웨스트 매니저. 그리고 여기 사업단에는 프라임에셋에서 전사 2등 하시던 이수연 이사님 오셨는데, 전사 2등 하시고 지난달에 또 2천만 원 계약하셨어요. 2천만 원. 그래서 법인 컨설팅 관련된 거는 또 우리 이수연 이사님한테도 질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WM 센터를 이용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인 관련된 내용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말 그대로 진짜 보험 메뉴판인데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100% 다 저처럼 지금 강의하듯이 하면은 이 일 못해요. 힘들어서.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만 좀 뽑아가지고 본인만의 AP북을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지고 다녀요, 그냥.